김대남 행정관이 근무하던 시기는 총선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인데 김대남 행정관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상히 알고 기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김대남 행정관이 10월 25일자로 아마 사직을 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을 텐데 네. 실제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예.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날짜를 그때 물어봤었는데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11월 초까지는 있었을 것으로 지난해 그 정도까지 있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랑 그러니까 나온 이후에 저랑 통화를 했던 건데 예. 대통령실 내부 관계자들끼리는 여전히 이제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걸 거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 거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거든요. 그 저기 김대남 씨에게 그 용인에 가서 처인구에서 누구 사진 걸 거냐. 예. 근데 그때 이제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라는 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과도 여전히 네트워킹이 되고 소통이 되고 있었던 사람, 그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 소통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뭐 김대남 비서관은 결국은 이제 선거 현수막을 못 달게 됐지만 이원모 그 전 검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나중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자체를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다른 출마자들, 대통령실 출신의 출마자들이라던가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그런 끈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봤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네. 뭐 혹시 단톡방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정보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해야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전달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봤어요 그때. 그래서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그때 그 취재하면서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저한테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면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취재가 됐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소위 이제 강원도 영동 라인 이제 후배들에서 서울의 소리 이병수 기자 그리고 이제 김태형 기자하고 별도의 라인을 이제 구축하면서 정보를 좀 주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취재해봐라 뭐 이런 건데 그 이병수 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선 과정에서 기사를 그거를 뭐 보도사주, 뭐 공격사주 이렇게 불리는데 뭐 이런 태도가 있었단 말이죠. 혹시 김태형 기자에게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뭐 이런 기사 좀 써줘라거나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이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청탁을 했단 말이죠, 김대남 씨가. 그러니까 상대 후보 또는 이제 이원모 그 후보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줘라고 이제 그래서 취재를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뭘 취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들, 약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녹음한 파일도 있고 녹음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근데 뭐 녹음을 안 해놨으면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다 말하기는 어렵고. 일종의 이제 상대방 후보가 이 출마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취재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상세하게 다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원모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쓰여서 출마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취재를 좀 요청하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핵심 취재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취재원들이 주는 소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는 건데 뭐 그 사람이 주는 거라고 네. 100%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그걸 근거로 해서 취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전히 이제 김대남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재원으로서 제가 조금 더 이 좀 보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가 기존에 이제 취재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취재를 해서 더 가치 있게 또 크게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소비하고 나면 결국은 그 이 사람의 말만 남는 거라 네.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남겨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취재원이 이렇게 그 모든 그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판단을 했던 거죠 제가. 근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진보 언론 입장에선 보수 정부기 때문에 네. 취재원이 상당히 귀한데 그 중에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권력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이죠. 기자들 입장에서 그렇죠. 보자면. 근데 네. 그분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줬고 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 행사를 하는지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 제가 예. 그 직접 좀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그때 물어봤었냐면 예.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그 이제 보수 인사 대통령실의 그 메신저처럼 보였던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심평 변호사, 심평 변호사. 예, 아니면 이제 석동현 그 예.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그 민주평통 사무총장. 네. 예. 그분들이 언론 보도에서 너무 이제 많이 보여서 네. 이분들은 대통령실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예.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 구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4월 16일이에요. 총선이 끝난 직후. 네. 4월 16일이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김대남 비서관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대통령실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 있다. 용산의 십상시? 네, 십상시 같은 사람 몇 명 있다. 예. 이번에 당선된 뭐 조모 씨 그리고 뭐 강모 씨,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밝히면 좀 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름들을 좀 소송의 여지가 저희가 소송 많아가지고 네. 요새 재판단이라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실명은 하지 분들, 마시고. 예. 심지어 그 김대남 그러니까 비서관이 이제 직무 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밑에 있던 네. 분이거든요. 근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까지도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다른 라인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하고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고 예. 스크럼을 짜고 예.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체크를 해보자면 김대남 씨는 십상시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이분은 십상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안에 어떤 십상시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사 중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 이를테면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건섭 비서실장은 십상시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르고 가서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했다가 또 문제가 된 이런 건데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4월 16일에 예. 그 보도를 보시면 어떤 보도들이 있냐면 네 대통령실 발로 박영선, 양정철 국무총리실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발로 그런 얘기는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맞습니다. 엄청 이제 왔다 갔다 논란이 컸습니다. 예, 서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말을 대통령실에서 그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은 보좌진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말 많고 정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김대남 그 비서실장한테 그 비서관한테 제가 물어본 거고 네. 그 비서관이 김대남 비서관이 얘기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박근혜 때부터 있었던 박근혜 정부부터 있었던 그 정치 그 이제 이 대통령실 내부의 인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늘공인 것 같아요. 여기는 명확하게 뭐 사람의 이름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네네네. 뭐 늘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김건희 여사보다는 어린 이 정치인들이 이제 또 스크럼을 짜고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잠깐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저희가 십상시는 박근혜 국정농단 때 들어봤던 말입니다. 네. 예, 뭐 소위 이제 십상시들이 예, 박근혜 그 대통령실 당시에는 청와대죠. 청와대 전체 그래서 문고리 3인방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십상시와 문고리 몇 인방 뭐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게 5인방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들은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 권력 구조는 예.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고 그 당시에 13시 몇 명 있고 그런 거냐 그랬더니 예. 그렇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의 인사들을 더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예. 일종의 명단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김대남 씨가. 그렇죠.